상대성 이론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한 5분만 리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상대론적으로 모멘텀과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로 묶어서 포 모멘텀이라는 걸 다루게 되고, 오늘은 그 유명한 E 이퀄 MC 스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빌라시티가 포벡터가 아니어서 따져보면 그거를 포벡터로 만드는 작업을 했죠. 꼭 이건 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프로퍼 빌라시티라고 하는 거고,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대신에 프로퍼 타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포벡터가 되고, 그 포벡터는 물론 이제 성분이 4개인 벡터이고,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상에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만족을 하죠. 모든 벡터가 그렇듯이, 모든 포벡터가 그렇듯이. 자, 그리고 물론 진짜 우리가 코디네이트 빌라시티, 우리가 측정하는 속도는 이렇게 포벡터처럼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게 아니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우리가 dt분의 dx니까 dt랑 dx를 모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라시티 어디션 룰이 나오는 것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렐러티비스틱 모멘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따져보면은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 따져보면 이 모멘텀이 다음과 같은 값으로 주어지고, 또는 이제 프로퍼 빌러시티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포벡터의 중에 3개 성분에 해당하니까 제로스 컴포넌트도 우리가 있을 것이고, 포벡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값은 이 프로퍼 빌러시티의 제로스 컴포넌트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 이게 감마 MC가 되는데, 요 새로운 양이 P0라고 하는 양이 무슨 양인지는 아직 우리가 확실히 모르더라도 이 포벡터가 역시 벡터이고 포벡터고, 모멘텀 포벡터 모멘텀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만족을 하고, 얘가 보존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보존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보존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보였어요. 우리가 쭉 해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포벡터를 완전히 우리가 다 보이지 않으니까 3벡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벡터가 다 보이도록 쓰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물론 여기서 에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1, 1,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뭐 이름은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은 알아두는 게 좋겠고, 몰라도 지장은 없지만,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라그랑지 이퀘션 오브 모션을 구하면은 우리가 포 모멘텀이라고 하는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라그랑지 이퀘션 오브 모션을 구하면은 이게 포지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프리 파티클이라서. 라그랑지안 형태를 보면은 x에 대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요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값이 되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포 모멘텀이 컨서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개 성분이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뭐 3개 파트는, 3 컴포넌트는, 3 성분이 보존된다는 거는 뭐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니까 잘 이해가 되고, 제로스 컴포넌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보존된다는 건 확실하죠. 어떤 물리적인 그 과정에서 보존된다는 게 확실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일단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모멘텀 컨서베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모멘텀 저기 뭐시냐 그러니까 포 모멘텀 말고 그냥 모멘텀 컨저베이션 얘기했는데 이게 보존되는 게 우리가 P는 감마 MV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프리파티클 하나면 싱글 프리파티클이면 이걸 뭐 감마를 붙이든 M을 붙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V가 이게 뭐 컨스탄트인데 물론 이제 감마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1 나누기 루트의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인데 이걸 뭐 V가 컨스탄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MV가 컨스탄트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사실 싱글 파티클 같으면은 이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이 두 개에 비해서 더 특별한 것이 아니죠. 싱글 파티클이면 예를 들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P가 다른 말로 하면은 감마 MV인지 MV인지 물론 우리가 유도는 했지만 이게 클리어하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로 보존되는 양이 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뭐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모멘텀을 도입했느냐. 그냥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되지. 그 프리파티클의 모멘텀이 보존이 되느냐. 근데 중요한 문제는 입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문제죠. 입자가 2개 이상 충돌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전체 평균 속도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토탈 모멘텀이 보존이 되죠. 자,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 2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존되는 양이 뭔지를 따져보면 돼요. 입자 2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2개 다 프리파티클이면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각자 등속 운동 할 테니까 모두 프리파티클이면 입자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뭐 중력이 작용하든 어쨌든 간에 얘는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게 뭐 좀 더 복잡한 운동 하겠지만 자 그럼 이놈의 라그랑지아는 우리가 물론 클래시컬하게는 라그랑지아는 이놈이 이제 질량이 m1이고 속도가 뭐라고 할까 x1의 도트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놈을 m2라고 하고 속도를 x2의 도트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라그랑지안이 L이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이면은 마이너스 m의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이 빠졌죠. C제곱하고 루트 1 마이너스 x1 도트의 제곱 나누기 C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보였죠. 이게 m1이죠. 첫 번째 파티클의 라그랑지안이고 두 번째 파티클의 라그랑지안은 m2의 C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제곱 나누기 C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놈은 2개의 상대 좌표에만 의존을 하겠죠.
상대 힘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외력이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외력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외력은 없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토탈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코디네이트를 x1, x2로 잡으면 이게 클리어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봅시다. 이게 어디 그냥 우리가 프리스페이스 상에서 프리스페이스 상에서 이게 x, y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라지 x라고, 라지 y라고 해서 이거를 어디 여기 뭐 사실 질량 중심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꼭 질량 중심이 이제 생각하기 편하니까 질량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질량 중심 벡터 라지 x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x1에서 x2를 뺀 값을 다른 색으로 그립시다. 파란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벡터를 상대 벡터야. 상대 위치 벡터를 요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x라고 하는 벡터는 x1 x2고 라지 x라고 하는 벡터는 뭐 이렇게 거꾸로 씁시다. 거꾸로 쓰면 x1, x2를 두 개의 변수로 쓸 수가 있죠. x1이라고 하는 벡터는 x에다가 플러스 m분의 m2가 되죠.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고, 우선 여기서 라지 m이라고 하는 놈은 두 개의 질량을 더한 값이고,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놈은 라지 x에서 빼기 m분의 m1 x는 x죠. x 스몰 x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되죠. 이게 토탈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P라고 쓰면 이거는 뭘 한 거냐면은 라지 X 도트분의 라운드 L이에요. 얘가 컨서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라그랑지안이 뭔지 몰라도 얘가 뭐의 함수냐면 x1 물론 x1 도트 x1 x2 x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각각 미분. 우리가 이제 벡터 표시 귀찮으니까 뺍시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결과만 붙여도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를 변수 변환을 하면 뭐 여기서 쓰진 않겠어.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이게 두 개의 변수로 변환이 됐죠. 라지 x, 스몰 x, 그다음 라지 x 도트랑 스몰 x 도트. 근데 잘 보면 일단은 요 속도에 의존하는 텀은 다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들은 라지 x 도트랑 스몰 x 도트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v의 스몰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라지 x에 대한 의존도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위치, 센트럴 매스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인터랙션이. 프리파티클은 당연히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프리 라그랑지안, 프리 에너지는 프리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 다음에 포텐셜은 두 개의 상호작용에만 의존하니까 상대 좌표에만 의존하는 거죠.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얘가 컨스탄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용을 하면은 dt분의 d에 라운드에 x의 도트분의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l인데 여기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위치에 대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보존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자세히 안 할 테고 역학책을 한번 찾아봐요. 역학책의 좀 뒷부분에 고급 역학 같은 데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찾아내요. 이 코디네이트에 라그랑지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인데 찾아보시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대세엔 지장이 없고 이해하는데 결국은 이제 요 값이 토탈 모멘텀이고 보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지 P는 라운드 X 저거 그냥 빼고 생각하면 벡터 노테이션 빼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변수 변환을 하면 체인 룰에 의해서 x1이 하나 있고 x2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제 체인 룰을 이용을 한 수학에서 파셜 디리버티브에서 라운드 x 도트하고 라운드 x1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 x 도트하고 라운드 x2의 도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요. 그쵸? 이 관계식에서 보듯이 얘는 1이에요. 얘도 1, 얘도 1. 따라서 얘는 그냥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고 더하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이건 계산해봤죠? 이거는 계산해봤으니까 그 프리 라그랑지 안에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감마 m에 정확히 쓰면 m의 x1의 또 벡터 노테이션 살리고 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x1 도트 제곱 나누기 c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똑같이 같은 형태로 나오죠. 이제 원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1, 2, 그 다음에 원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죠. 다음 이게 뭐예요? 이게 각각의 모멘텀에 해당하는 거죠. 감마 2의 m2의 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얘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돌 문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궤도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 어떤 경우에든 보존되는 토탈 모멘텀은 이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멘텀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싱글 파티클의 경우에 개별적인 파티클의 경우에 모멘텀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MC 제곱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요 얘기를 먼저 합시다. MC 제곱 못하니까 여기 추가하고 그 인베리언트 퀀티티가 여기 존재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스칼라량. 우리가 이거 인베리언스랑 컨서베이션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컨서베이션 방금 같이 예를 들면 모멘텀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 물리적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얘가 0인 거죠. 얘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여기 뭔가가 어떤 양이 있는데 이게 0인 것을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경우에는 로렌츠 인베리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어떤 땡땡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스칼라 양이 그런 거죠. 막대기의 길이가 우리가 축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것처럼 이 포벡터에서 스칼라량은 로렌츠 트랜스포 물론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인베런트하고요.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런트한 거죠. 그 양이 어떤 양이냐? 그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포벡터로 쓰지 우리가 이 얘기는 했었죠. 얘는 항상 인베런트하다는 걸 보였죠. 근데 이게 서메이션을 하면 자, 그러니까 요 포벡터에 대해서는 P 뮤랑 P 뮤 한 것이 얘가 인베런트한 양인데 얘가 스칼라량이에요. 얘가 인베런트한 양이 이건데 그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그 P 제로에 그러니까 뭐 노테이션을 쓰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뉴하고 P뉴하고 P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제로스 컴포넌트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이고 마이너스 1이 타임 컴포넌트에만 들어가니까 얘를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의 P0의 제곱 더하기 그 P의 X제곱 PY제곱 그렇죠? P 덧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인베런트한 건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P뮤가 사실은 뭐냐면은 감마 MC에 하고 감마 M에 V 이렇게 됐죠. 1, 2, 3.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P0가 감마 MC 제곱인 감마 MC니까 감마 MC의 제곱 더하기 P 닷 P는 감마 M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쓰면 감마 제곱 M 제곱에 C 제곱 마이너스를 붙이고 V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뭐랑 같아요? 근데 감마 제곱 감마가 뭐였죠? 감마가
1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이었으니까 감마 제곱을 하면은 이게 루트가 싹 빠지고, 그쵸? 이게 c제곱을 앞으로 올리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m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 스칼라 맞죠? 얘는 변화 인베리언트 한 거 맞죠? 우리가 에너지 디멘전으로 바꾸면은 이게 모멘텀의 제곱의 디멘전을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 디멘전을 갖게 하려면, 그렇죠? 에너지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따질 수가 있지만은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 요거의 제곱을 하면은 에너지 디멘전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또는 운동량에다가 속도의 그걸 하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운동량의 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디멘전 따져 보면은 이게 에너지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을 나눠주는 그런 디멘전이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새로운 양을 정의를 해서 이 제로라고 하는 양을 mc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이게 왜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디멘전인 건 맞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P뮤라고 하는 놈을 스칼라량을 쓰는데 에너지의 단위를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제로라고 하는 양은 물론 여기 인베리언트한 양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에너지인데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정지에 있는 스테이셔너리 어떤 오브젝트의 매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로스 컴포넌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감마 mc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역시 에너지의 단위로 쓰면 이 제로가 아니라 2예요. 이거 제로라고 써서 좀 애매한데 여기 제로스 컴포넌트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레스트라고 R이라고 합시다. 레스트라고 하고, 자, 에너지는 여기서 P0에다가 C 또는 감마 mc에다 C를 곱하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이제 보존이 되는 양인데,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포벡터의 하나니까. 자, 얘를 우리가 속도가 작다, 광속에 비해서 작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인데 감마가 이렇게 씁시다. 감마 값이 뭐냐면 감마 값이 루트의 1 마이너스 v분의 c의 제곱, v제곱 나누기 c제곱인데 분의 1인데, 얘를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루트 어쩌고 해서 플러스하고
2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얘가. 그쵸? 그 다음 항 무시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마 대신에 1 더하기 2c제곱분의 v제곱을 쓰면 얘는 첫 번째 그냥 mc 스퀘어가 나오고 더하기 t제곱 분자 분모에서 지워지니까 2분의 1 mv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뭐죠?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요. 뭔진 모르지만 이 제로스 컴포넌트, 포 모멘텀의 제로스 컴포넌트를 따져봤더니 속도가 작을 때 광속보다 이 제로스 모멘텀 파트가 두 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mc 제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키네틱 에너지더라. 이렇게 두 부분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퀄 mc 제곱의 실제적인 의미를 다음 시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